지금은 정말 여기에선 쉽습니다. 생태계가 확장되는 시기라서 혹시 알트코인 추천해도 될까요? 한 10배 정도는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트레이딩 대회에서 최고 수익률 기록하고 최다 우승 기록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매영남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안시후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왜 탄생했나,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의의가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런 사전조사가 없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투기가 맞습니다. 단순히 하루아침에 가격이 막 이렇게 폭등했으니까 뭐인지도 모르고 일단 넣자, 이렇기 때문에 투기 상품이 맞고, 근데 일부 건전한 투자자들이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에도.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이제 그런 일부 개인들 또는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해외에 마이클 세일러라든가 아니면 레이 달리오라는 그 전 세계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분도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셨고, 투자의 진짜 거물들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투자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앙 집권화된 화폐 시스템에 대한 모순, 그것을 해결하고자 만든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화폐 시스템,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제 가상의 익명의 인물인데, 최근 코로나 위기 때처럼 또는 2008년도 경제 위기 때처럼 그 중앙 집권화된 은행, 연준 또는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고 마음대로 달러를 걷어들이고 기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징조가 보이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됐건 아니면 유럽이 됐건 일본이 됐건 그 어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정직한 통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2008년도에 세우고, 그리고 2009년도 초반에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화폐를 구현한 게 지금의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일본 그분은 아직도 일본에 계신 거죠? 그분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익명을 지었지 실제로는 일본인인지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다라는 이제 음모론도 있고, 이런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캐시도 있었고 이골드도 있었고 비슷한 개념의 화폐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죄다 행방불명되거나 죽거나, 이건 음모론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한 분 한 분 다 제가 다 전달드릴 수 있는데 다 죽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해서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 이름 안 알리고 익명으로 개발했고, 개발 성공하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걸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역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모순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도 같이 커지고, 지금 금융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순환이 잘 되고 정상 작동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잘못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체제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2020년 3월에 최저점, 그러니까 한화로 한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뒤로 지금 한 1년 반, 2년 동안 한 7천만 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5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수직 상승하게 된 이유가 미 연준에서 아니나 다를까 2008년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위기가 오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달러를 마구 찍어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돈을 일을 해서 벌어야지. 돈을 만들어내서 물건을 사고 집을 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도 최근에 같이 올랐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 이제 금융 시스템의 모순이 드러날수록, 적폐가 드러날수록 가치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보면 최근에 미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멈추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좀 낮추겠다,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겠다, 정상화 시키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조금 주춤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장부라는 건 조작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이제 코드를 수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이 정확히 뭐냐면 분산화된 장부 시스템이에요. 정확히는. 그래서 장부라는 건 보통 이제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면 판매하는 사람이 장부에다 기록하거든요. 자, 그때 저 고등어 한 마리 가져가셨습니다. 1월 며칠 날, 그다음에 1월 10일 날 또 고등어 2마리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월말에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장부를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분산의 장부 시스템이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장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코드가 체인이잖아요. 체인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부가 여기에도 복사돼 있고 여기서 복사돼 있어요. 그게 안 나오는 거. 네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판단하는 것가 딱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 비트코인 오늘 뭐 업비트에서 5천만 원짜리 샀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거기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모든 블록체인 그 지갑이 다 있으면 다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 게 맞는지 조작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작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 한 대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연결된 전 세계 컴퓨터를 한 대 한 대 다 조작해야 돼요. 전 세계 모든 계정. 네네네. 블록체인 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연결된 계정을 다 조작해야 되는데 사실 누가 어떤 계정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이랑 비교해서 금 채굴을 하는 거는 옛날 같았으면 이제 금광산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게 채굴인데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걸 내요. 수학 문제. 근데 수학 문제가 쉬운 거가 아니라 연산하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푸는 건데 컴퓨터는 연산하는데 속도가 걸리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는 저희가 그 윈도우에 있는 계산기를 써보면 툭툭 하고 툭 누르면 1초 만에 딱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수학적으로 복잡한 연산 문제를 내서 컴퓨터가 풀 수 있도록 풀면 그거에 대한 리워드로 비트코인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굴이 됩니다. 창시자의 철학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개발한 것 자체가 자기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적폐가 있고 모순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피릿으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최초에 개발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지갑에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 비트코인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기 지갑에 뒀고 하나도 개인 편취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지갑에서 빼서 시장에 팔아서 사익을 편취했다라고 하면 공공의 정신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창립 정신이. 그랬으면 저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옹호하거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 결국 이것도 모순이구나. 결국엔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개발했다라고 말을 했으면서 결국에는 자기 사익을 위해서 만든 거네. 이것도 지금 금융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네. 개인의 탐욕을 위한 행동이었네. 라고 비춰지는 순간 이건 모든 게 깨지는 거, 와장창 무너지는 거. 근데 지금까지 그 개발자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 가장 트렌드가 될 분야가 웹 3.0이라는 분야거든요. 블록체인 분야에서. 블록체인도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아주 다양한 코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장 대두될 만한 암호화폐 분야가 그 웹 3.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 3.0의 개념은 뭐냐면 웹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는데 1.0은 옛날 인터넷 그 천리안 이 시절에 모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누가 글을 작성한 걸 보기만 할 수 있었던 때가 1.0이고 지금이 웹 2.0 시대거든요. 보기도 하고 저희가 댓글도 달고 소통도 하고 유튜브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웨이 보기만 했었으면 다운받아서 보기만 했으면 1.0 서로 소통하면서 업로드 다운로드 하면 2.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3.0의 시대는 뭐냐 2.0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게 3.0이거든요. 2.0은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가 됐건 저희 같은 유튜버가 됐건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실제 부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이 가져가거든요. 유튜브도 저 유튜버들이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진짜 극히 일부고 사실은 유튜브 회사, 구글에서 대부분 다 많이 가져가고 네이버도 블로거들이 포스팅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이버 회사가 가장 많은 부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컨텐츠는 내가 생산하고 일은 내가 하는데 왜 돈은 기업이 가져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좀 공공연하게 오픈해서 장부를 오픈해서 전체 수익은 얼마며 그중에 컨텐츠 생산자가 가져야 될 돈은 얼마며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그걸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투명한 장부 시스템, 그 투명한 세상이 뭘까를 했었을 때 나온 게 웹 3.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누구나 다 장부를 볼 수 있고 그 장부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익 배분을 9대 1로 하겠다라고 하면 약속을 깰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숨길 수도 없고 중간 유통 과정이 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웹 3.0의 시대가 블록체인이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돼도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비트코인을 창립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과 비슷합니다. 아니 생산은 다 시민들이 하는데 컨텐츠 생산은 시민이 하는데 왜 돈은 유튜버와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가져가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항 정신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도 세력이 많거든요.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올해 제가 봤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역대 대한민국 주가 조작이 가장 큰 테마는 대선 테마였고 그러면 보통 한 2년 전쯤부터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모 대통령이 뭐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번 동기가 이 어떤 A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거나 이사로 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자기 동기니까 이 회사를 좀 이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환상을 노리고 이제 그 미리미리 섭외를 합니다. 세력들이 고른 종목들은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처럼 막 수십조 수백조면 그 자금을 갖다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 그런 종목들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1000억이면 이왕이면 유통주가 적으면 좋거든요. 또 돈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은 유통주익수가 10%면 1000억이라는 거에 10%면 100억밖에 안 되고 반대로 어떤 건 90%면 900억이거든요. 이왕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 그래서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정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 시대의 화제가 무엇인가 이 화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이 기업들 중에서 이왕이면 가장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서 이제 그 회사에 연락 대주주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컨택을 해서 작전이라는 걸 짜게 되고 그랬을 때부터 이제 유통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체 10%다라고 하면 이제 그 매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죠. 사서 매집 그러다가 그 이슈가 되면 자기들은 이미 저가에 많이 사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선이 가까이 오면 이게 대선 테마주다라고 이제 광고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고 관심을 가질 때쯤 자기들이 이렇게 툭툭 굵어주면서 주가 보면 살살 입지를 시켜주면 이거 진짜 대선 테마주네 올라가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사게 되면 시세가 형성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관심도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 미리 저가에 매집했던 자기들 종목을 딱 던지고 그래서 그걸 또 설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전 세력이 설거지를 얼마나 뽀드득 소리 나게 잘하냐 얼마만큼 잘 털어먹었냐 개미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작은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컨트롤링할 수 있는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네.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먼 미래를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를 보면 괜찮은데 최소한 4, 5년 정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면 저는 진짜 추천을 하고 근데 대부분들은 아마 그러지 못하실 것 같아요. 진짜 비트코인의 가치가 한 4, 5년 뒤에는 그래도 한 3억에서 5억까지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올해 시장은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5천만 원대였나? 제가 달러로만 기억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럴 텐데 저는 연말까지 그래도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까지 좀 폭락하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투자가 망설여지는 분들은 폭락했을 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설여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매수를 안 하면 돼요. 그냥 굳이 누가 비트코인 꼭 사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목에 칼 댄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사면 되는데 괜히 고점에 샀다가 떨어졌었을 때 손해를 보고 힘들어 하시느니 차라리 떨어지면 아싸 좋고 그때 사자, 올라가 버리면 애초에 난 확신이 없었는데 안 사지 뭐, 약간 이런 스탠스로 편하게 투자는 항상 편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꼭 어떤 투자건 뭐 삼성전자고 비트코인이고 어떤 좋은 종목이건 꼭 사야 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그때 사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시고, 안 떨어지고 올라가 버리면 나랑 비트코인이랑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알트코인 추천해도 될까요? 개인들보다는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분야인데,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웹 3.0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좀 대두될 가능성이 보이고, 두 번째는 보험이라는 분야예요. 보험 분야. 잘 아마 못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은데, 왜 보험 분야가 각광받냐면 비트코인이라는 또는 알트코인이라는 걸 투자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사기 아닌가? 시세 조작 아닌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보험 분야예요. 저 같은 경우도 디파이라는 거에 관심 갖고 디파이를 하고 있는데, 은행 이자가 예적금리 1점 몇 프로 될 거예요. 근데 디파이는 20%가 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디파이 쪽에 넣으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저 큰 내 전 재산을 디파이 올인한다? 무섭잖아요. 이거 먹튀하는 거 아니야?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를 불식시키고자 보험이라는 분야가 또 최근에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돈 잃으면 내가 보험금 지급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 라고 해서 이제 보험 코인이 최근에 생겼는데, 앞으로 이 보험 코인이 비트코인 및 여러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신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각광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서 이제 앞으로는 보험 코인이 많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다 작아요. 그래서 폭등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야인데, 많은 분들이 그 파이어족, 뭐 경제적 자유 이런 걸 꿈꾸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100억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은 딱 이거거든요. 1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한 10배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배 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10배가 오르려면 진짜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코인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흔해요. 작년에 10배 안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업비트에 단 하나도 10배 안 오른 종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쉬워요, 코인에서는. 그래서 잘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목돈을 마련해서 좋은 분야에다가 10배 간 종목을 투자해요. 그럼 10억이 되겠죠? 이걸 한 번만 더 하면 100억이 됩니다. 근데 진짜 쉬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렵다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로 다른 방법들로 사회에서 100억을 번다, 사업을 해서 또는 뭐 요식업을 해서 뭘 해서 100억을 번다, 정말 어려운데 지금은 정말 여기에선 쉽습니다. 쉬운 이유가 코인의 난이도가 쉽다는 게 아니고 생태계가 확장되는 시기라서 그래요. 주식시장은 이미 생태계가 뭐 이만큼 늘었다 줄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산업이 발전되고 분야가 커지면서 돈이 여기저기서 투자 머니가 막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알아서 커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대비 똑같은 노력 대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코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 볼 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제 생태계가 확장되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코인 시장도 지금 계속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좋은 종목,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좋은 종목에 잘 투자를 해서 10억을 만들고, 그걸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두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100억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굳이 1억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이번 시장에서 1,000원 내 목표가 10억이면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고 1억 가지고 10억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2번만 하면 됩니다. 딱 2년만 있으면 네네, 좋은 종목 딱 2개만 고르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저는 한 2년 안에 보험 분야 자체가 한 10배 정도는 파이가 시장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고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판단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